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 랠리. 그러나 과도한 영끌, 레버리지,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시장에 있다.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감시,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이야기들을 들고 오셨을지 곧장 만나뵙도록 하죠. 오늘 염승환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내부자들에게 무슨 일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원이나 대주주가 장내 매수를 했다거나 변동 내역이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는 건데 삼영화학이 꼽힙니다. 뭐 다른 날은 한 3개, 2개 좀 개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딱 하나네요. 네,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난 이제 금요일치라서 네. 뭐 하루치라서 이렇게 좀 많이 없는 편이긴 한데 또 이게 그 의미 있게 또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들이 별로 몇 개 안 보여가지고 오늘은 이제 삼영화학밖에 좀 보이지 않았고 여기 이제 그 이 회장님이라고 그 8월 20일, 23일 날 2,892원에 일단 이제 장내 매수를 한 것으로 일단 나와 있고 얼마 전에 사실 이제 이 회사가 좀 경영권 분쟁이 좀 일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경영권을 승계하기로는 아까 기사를 보니까 좀 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영권 분쟁은 좀 일단락됐고 사실 경영권 분쟁 때문에 이 회사 주가가 그 당시에 7월 달에 한번 좀 급등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급등 후에 이제 주가가 눌러줬는데 일단 이제 그런 이슈는 좀 소멸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재료 측면에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이제 컵베시터라고 이제 그 뭐 전력을 좀 이렇게 약간 이제 안정적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품들을 좀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지난 한 2019년까지 한 4년째 계속 적자를 보다가 작년부터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올해도 실적이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그동안 좀 실적이 안 좋아져가지고 좀 주가도 장기간 좀 부진했는데 작년부터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이 회장께서 8월 달 이제 그 한 20일, 23일 이렇게 양일에 걸쳐 가지고 좀 의미 있는 또 장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가격대를 보면 2,900원 정도가 좀 바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3,000원 이하라면은 한번 좀 저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좀 며칠 정도 올랐으니까 추격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조정을 기다렸다가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삼영화학 말고도 지난주에 이제 보니까 주로 이제 대표이사들이 좀 자기 주식을 좀 많이들 사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큰 기업들 위주로. 왜냐면 이제 시장이 워낙 안 좋고 주가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자기 주식 매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지난주에도 보니까 뭐 SK 하이닉스도 있었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좀 자사주 매입이 좀 들어온다는 측면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대형주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도 계속 좀 나오는 대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던가 대표이사들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이러한 포인트에 맞춰서 또 기업 소식을 전달해 주신다라는 게 상당히 좋은 포인트다라는 생각을 좀 제가 들으면서 하고 있고요. 삼영화학 같은 경우 5일 연속 올랐는데 3,000원 아랫단에서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답변까지 건네주셨어요. 자, 이제 공시사항 들여다볼게요. 진정한 기업들의 투자 뉴스입니다. 투자 포인트가 될 뉴스일지 궁금하네요. 제너쌤 소식인데 제너쌤은 삼성이 240조 투자한다라는 소식 덕분인지 지난주 굉장히 핫하게 반응했더라고요. 네, 이게 반도체 후공정 장비 회사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실 때 이게 그 전공정하고 후공정이 있는데 저번에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공정은 반도체를 웨이퍼에서 이제 만드는 과정이고 그게 이제 만들고 나서 실제로 이제 칩으로 그 이제 뭐 PC에 꽂는다거나 아니면 모바일 기기에 꽂을 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후공정이죠. 뭐 조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도 해주고 한마디로 이제 패키징하는 포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후공정인데 이 삼성전자나 TSMC도 그렇고 후공정 쪽에 이제 굉장히 좀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요. 예전에는 전공정에 비중을 많이 뒀는데 후공정의 이제 질이 높아질수록 반도체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몇 년간 보면 전공정인 시대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후공정 쪽으로 포인트가 많이 넘어가고 있어서 이런 제너센 같은 후공정 장비 회사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주나 뭐 이런 이제 다양한 공시들을 좀 가져오는데, 특히 수주는 어떤 기업한테 이제 수주를 받은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매출액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주 공시 나오고 매출액이 뭐 보통 1년에 걸쳐서 이제 반영이 될 텐데, 그 중에 한 10% 정도가 대부분 이제 영업이익률로 잡히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네셈은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고 시총이 973억이니까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규모의 기업은 아니지만, 일단 56억 규모 정도의 자기 자본 대비해서 13.37%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 자본 대비해서 10% 이상이면 굉장히 좀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규모의 후공정 장비 공급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하나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또 이 비메모리 테스트 관련해 가지고 그 설비 투자 공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설비 투자하고요, 수주 공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수주는 결국 매출로 잡히고, 시설 투자, 이제 설비 투자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이제 요청을 받은 거죠. 어떤 물량을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가 신규로 이제 증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도 나중에 다 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공시들은 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너셈은 일단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단기에 뭐 쫓아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이제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러나 조정이 나온다면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동안 사실 반도체가 굉장히 좀 소외받다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240조 투자를 계기로 해서 바닥은 충분히 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진적인 우상향을 할 텐데, 추격 매수보다는 좀 한 번씩 흔들려 줄 때 저가 매수해서 들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김진만 팀장님의 탑픽이었던 하나마이크론 이슈도 살짝 전달을 해주셨고요. 제너셈의 이 공시 내용까지 확인을 해주셨어요. 관심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격 라인 잘 살피면서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공시 관련한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고, 이제 연무사님께서 고른 리포트 종목을 좀 픽해 보겠습니다. 어떤 리포트 오늘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온 건 아닌데, 두 가지 좀 힌트가 있어가지고 이걸 좀 가져왔는데, 네. 금호건설입니다. 그러니까 금호건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금호 아시아나 많이 생각을 하셔서 좀 이게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슈 때문에 한번 막 급등락을 했었는데, 요새 뭐 아시아나항공도 조금씩 이제 정상화되는 모습이고,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호건설이 일단 2분기 실적도 워낙 좋았어요. 뭐 주택 사업 자체 이제 주택 사업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직접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주택 사업을 해서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는 건데, 이게 워낙 사업이 호조를 보여가지고 2분기 이익도 워낙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보다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KTB 투자증권의 그 라진성 애널리스트가 지난주에 두 가지 이제 건설 업종에 관련된 이제 뉴스를 좀 그 보고서를 좀 적어줬는데, 거기에 뭐 직접적으로 금호건설이 나온 건 아닌데, 금호건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좋겠고, 첫 번째가 뭐냐면 LH 이제 그 직원들 좀 비리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좀 말도 많았고, 혁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혁신안이 나왔는데, 원래는 이제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려고 했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각 사업부별로 뭐 토목이면 토목, 아니면 뭐 주택사업이면 주택사업, 이렇게 좀 분리하는 쪽으로도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혁신안이 변경이 되게 되면은 하반기에 그 발주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이 발주가 안 나왔어요. 올해 발주를 좀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근데 LH가 이제 대규모 발주를 좀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LH가 주택사업 발주를 하게 됐을 때 이 가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형사 혼자 참여하는 것보다는 이 중소형 건설사랑 컨소시엄을 맺어서 만약에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 배점을 더 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당첨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금호건설이 좀 유력해 보이는 게, 특히 금호건설이 그 예전부터 LH항 수주가 굉장히 많았대요. 2018년부터 지금 LH항 수주가 늘어났는데, 특히 올해는 2018년도에 이게 2천억 규모였는데 올해 예상으로는 1.3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어떤 그 재료에 좀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공항 개발 사업을 그동안 좀 못하고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갈지는 아직은 결정 안 됐지만, 내년부터는 지금 미국의 그 전염병 연구소장이죠. 파우치 그 소장도
내년 2분기에는 우리가 좀 코로나에서 조금 좀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2분기부터는 일단 조심스럽지만 해외여행이 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상화되는 거를 2023년부터라고 좀 많이들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공항 개발 사업을 이제 더 이상 늦추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 그걸 본다면 공항을 짓는다고 해서 뭐 내일 당장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1, 2년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보면은 위드 코로나 또 가게 되면서 미뤄졌던 대형 공항 개발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금호건설이냐면 금호건설은 국내 유일 그 공항공사의 8개 그 패키지 시공 기술을 모두 확보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그 공항 건설에 다 개입이 돼 있는 네. 그런 좀 공항 건설에 특화된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이 뭐 선거 시즌 좀 아직은 좀 남아 있는데 대형 건설사라든가 주택 건설사가 지금 되게 주가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그 이유가 좀 모멘텀이 없어요. 당장 이제 그런 이슈들은 아는데 뭐 주택 공급 늘어나는 거 이제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 상황에서 금호건설은 뭔가 좀 색다른 지금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다른 건설주보다 한번 금호건설 주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집니다. 일단 들려왔던 건설 부동산 관련한 이슈 2개를 토대로 해서 그 내용 안에서 금호건설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주신 거라서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공항개발 사업 재개 포인트 저희 잘 주목하면서 금호건설 지켜볼게요. 지난주 내내 또 기관 투자가의 매수가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네요. 금호건설 앞으로도 추 AS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종목 리뷰 시간 가져볼게요. 7월 30일 유망주입니다. 삼성증권 수익률 한 11% 기록 중인데요. 증권주 자체 보유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은 안 됩니다. 그런데 보유자분들을 위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증권주 그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은 분들이 그 한국금융지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뱅크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 때문에 그 한국금융지주가 사실은 뭐 좋았다가 요새는 진짜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다른 증권사 안 갈 때 또 혼자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슈가 소멸되면서 빠진 건데 금융지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전히 그 카카오뱅크 지분은 그대로 있고 카카오뱅크 주가 올라간 걸 지금 전혀 반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평가돼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시면 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이베스트니까 저한테 이제 이베스트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답변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 저희 당사 주가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좀 규정상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삼성증권을 제가 이제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이유는 삼성증권이 다른 회사보다 제가 이렇게 보고서나 이렇게 실적을 보니까 실적은 다 괜찮잖아요. 네. 배당 수익률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거의 한 8% 나오던데요. 올해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해가지고 NH투자증권하고 삼성증권 2개가 거의 배당에서는 굉장히 좀 앞서 있는 그런 이제 그 모습으로 좀 나와 있어가지고 삼성증권도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봤던 게 좀 시장 좀 약간 좀 지지부진할 때인데 배당주 하나 정도는 편입을 해놓으면 설사 뭐 주가 빠져도 배당 받으면 되고 또 올라가면 또 그 배당 수익률 플러스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는데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사실 대체적으로 주가가 재미가 없어요. 배당 매력 외에는 뭐가 없다 보니까. 네. 근데 삼성증권은 그래도 어쨌든 돈도 잘 버는데 연말에 배당도 8% 준다면 굉장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언급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배당 매력이 좀 떨어졌죠. 왜냐면 주가 좀 올랐으니까 약간 좀 내려갔겠지만 그래도 삼성증권 연말까지 저는 보유하시는 거 좀 문제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시장이 요새 좀 지지부진한데도 되게 좀 독특하죠. 이렇게 증권주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옛날 같으면 전혀 못 올라가거든요. 시장 안 좋으면. 근데 그만큼 증권주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시 오르면 증권주 좋아지고 증시 나쁘면 증권주 나빠지고 이게 아니라 이제 증권주도 이제 하나의 이 머니무브라고 그러죠.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자산 이제 배분 관점에서 주식시장으로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풀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사에 대한 시각도 단기 시각이 아니라 되게 중장기로 바뀐 것 같아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증권 저렇게 올랐어도 여전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한번 한 11월까지는 좀 계속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공식이 깨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팬데믹을 지나가고 있는 증시 흐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그러한 증권주를 또 7월 30일에 미리 말씀해 주셔서 수익을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안 그래도 뭐 찬바람 분다 이런 얘기 채팅창을 통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또 찬바람 불면 또 어김없이 배당 메리트 부각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삼성증권 더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시장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지난 금요일장 마감도 보면서 생각보다 괜찮았어 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잭슨 홀 미팅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생각보다 괜찮았어. 이래서 오늘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 금요일 날 보면서 좀 안도했던 게 네. 왜냐하면 금요일 날은 이게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증시가 빠져야 정상이에요. 사실은 흉흉했잖아요. 악재가 너무 많았어요. 네. 예. 악재가 많이들 노출돼가지고 좀 걱정이고 실제로 금요일 날 아침에 마이너스 20포인트까지 한번 확 빠졌잖아요. 근데 오후에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보고 시장이 좀 견조하구나.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악재에 좀 내성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바로 급등은 어렵다고 봐도 3,100포인트 초반에서 이제 좀 지키려는 모습이 나왔구나. 근데 일단은 좀 더 위를 열어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좀 우려했던 이제 그 테이퍼링이 네. 이게 이제 호재로 바뀌어 버렸어요.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테이퍼링은 다들 이제 대부분 악재로 생각을 했는데 연준 의장이 먼저 선수를 쳐버렸죠. 나도 7월달에 FOMC 의사록에서 그 테이퍼링을 지지했던 사람이다. 이건 진짜 깜짝 뉴스였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당연히 파웰은 그 반대편에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근데 거기서 더 한 번의 반전이 뭐였냐면 금리 인상은 꿈도 꾸지 마라 당분간. 그러니까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거기에 환호를 한 거죠. 사실 테이퍼링은 이제 돈을 주는 거를 뭐 한 달에 100만 원 주던 거를 뭐 80만 원, 60만 원, 40만 원. 그래도 내 통장에 돈은 조금은 쌓여요. 네. 그래서 긴축은 아닙니다. 좀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은 내 돈 뺏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내 돈이 이제 점점 나가는 건데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연준 의장의 얘기로 빌려서 말씀드리면 내년까지 금리 인상은 사실상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적어도 2023년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소 1년은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뭐라고 한 거냐면은 결국 1년 동안은 더 파티를 즐겨라.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돈 계속 푼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푸는 양은 줄지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시장 참가자들도 안도를 해버린 거죠. 네. 이제 1년 동안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네, 또 2013년의 기억이 있잖아요. 그때 테이퍼링을 2013년 12월인가 12월에 하고 나서 2014년 10월에 끝났거든요. 테이퍼링이. 그때 1년 내내 S&P 500이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자마자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왜냐면 이제 금리 인상 공포 때문에. 그럼 적어도 테이퍼링이 지금 8개월 정도는 아마 이어질 거예요. 8에서 10개월 정도. 그렇게 본다라면 올해 12월부터 예를 들어 시작한다면 내년 8, 9월까지는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증시에 이제 큰 불확실성이 없어졌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너무 시장 지금 3,100 초반에서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할까 뭐 이런 고민보다 내가 어떤 기업을 갖고 어떤 종목을 좀 선택을 할 건가 이 고민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뭐 올라간다가 아니라 이제 적어도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은 좀 확보가 됐고 큰 악재는 하나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시장을 좀 약간 위쪽으로 좀 열어놓으시면서 좀 편안하게 좀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연장된 꿈이라는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충분한 시간을 조금 벌어줬다라는 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인 것 같은데요. 유가나 뭐 외환시장 움직임 살짝 보면 아무래도 위험자산 선호가 올라간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게 또 외국인 수급에도 힘이 될까요? 당연히 뭐 지금 저는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는 그래도 조금은 좀 그 기조를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달러가 지금 좀 빠졌고 무엇보다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60원 초반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그게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결국 테이퍼링은 이제 긴축에 대한 리스크를 좀 크게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통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땐 그동안 과도하게 나왔던 외국인의 매도가 좀 적어도 저는 진정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진정만 돼도 수급에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주는 좀 좋은 어떤 그 장세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영희사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마음 한켠이 또 편안해지면서 좀 차분하게 다음에 타겟이 될 만한 섹터나 종목은 무엇일까 좀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편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